자, 오늘은 첫 번째 영작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말이 주어져 있고 영어로 옮기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 했던 방법과 그 진행 방법은 아예 동일해요. 알겠죠? 영어의 핵심 무조건 동사고요. 그건 영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쌤이 중간중간 그 인스트럭션, 지시사항들을 줄 거야. 그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머리를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최대한 자기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만큼의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쌤이 이제 5초, 10초 후에 다시 이제 그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것들을 좀 잘 충실히 따라주면 이 영작이 어느 순간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른 데 지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좀 되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어 실력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각설하고 1번 문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처음에 동사를 찾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첫 번째는 왜요? 다가 있거든요. 그렇죠? 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처음에 찾으라고 했던 동사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밑에 주어진 힌트는 20 to 60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콤마로 이제 이렇게 문장의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문장이 한번 여기서 덩어리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 정도의 힌트 외에는 별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자, 쌤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필기를 한다. 그럼 너희는 노트에다 필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말이나 주어진 영어 단어에 뭔가 째끼면서 표시를 한다. 그럼 너희도 똑같이 그건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면 되고요. 노트 안 줬어요? 왜 안 줬지? 나빴네. 자, 여기요. 자, 그래서 일단 돌아다녔다라는 동사를 주어진 선택지에서 찾아서, 몰라요가 아니라 찾으라는 거니까. old, stone, age 중에는 아니잖아. 그치? 찾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V 표시를 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찾은 동사를 적어 놓습니다. 자, 주어진 영어 단어 쭉 읽어볼게요. old, stone, age, small, band, people, wonder, place, search, food. 자, 그래서 답은 wonder가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고등부, 중등부 영작들은 단어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돌아다녔다 할 내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주어진 단어 중에서 고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5초 정도 딴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딴 얘기 아니니까. 비동사는 잘 안 주어져요. can도 잘 안 주어져요. 이렇게 문법 포인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can이라는 거 누구나 알잖아. 그렇죠? 뭐뭐이다. 그럼 비동사라는 거 누구나 알잖아. 그렇게 단어가 주어지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왜 줬어요? 돌아다녔다라는 단어는 완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드도 있고 롬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쓰면은 채점의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완더 썼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되게 꼼꼼한 사람이라서 쌤 여기 쌍시옷 있잖아요. 쌍시옷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더가 아니라 완더드잖아요. 됐어요. 다음에 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배열을 먼저 해주고요. 다음에 수일치니 시일치 같은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따로 해줘요. 알았죠? 처음에 배열도 하고 수일치니 시일치니를 동시에 따지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정신사나서 못 풉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해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일종의 분업화라고 그래요. 한번 처음에 할 일과 다음에 할 일을 나눠주는 건 시간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한 번에 진짜 한 가지 일시만 처리하면서 가면 되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한다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되게 빨리 흘러갑니다. 빠른 속도로 오히려 더 풀 수 있으니까 수일치니 시일치니 그딴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배열만 해줍니다. 우리는 처음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동사를 찾았어요. 물론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되기도 하고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동사 있으면 그 앞에 주어, 그 뒤에 목적어, 그 이름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앞뒤에 누군가가 와서 문장이 완성된다. 주어는 누가 그 일을 하는데 목적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일단 우리말에서 주어를 찾는 방식은 역시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말이 그렇게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틀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으세요.
이거는 영작에서 딱 한 번만 적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은, 는, 이, 가 이렇게 네 가지 표현들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표현은 알죠? 을이나 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는 이가로 해석될 수 있는 아이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라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기다 주어 자리에 적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주어가 꽤 길어. 그렇지? 이 돌아다녔다처럼 한 단어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20에서 60명의 작은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어. 됐죠? 자, 근데 그런 수식어까지는 나중에 처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0명에서 60명의라는 거는 일단 괄호로 묶어볼게요. 얘네들은 수식어구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무리를 도와주는 표현이죠. 이 수식어구 괄호의 기능이 뭔지 얘기해 줄게요. 빼도 됩니다. 20명에서 60명을 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쌤이 한번 빼볼게요. 작은 무리들이 식량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대요. 되네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 수식어구는 있으나 마나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작은 무리들을 찾습니다. 작은 무리들. 찾았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작은이라는 단어는 스몰 지워주고요. 무리는 밴드입니다. 그렇죠? 밴드는 물론 너희가 악단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악단으로 혼자 구성해서 할 수는 없지. 그렇지? 한 명에서 무슨 악단을 해. 최소한 두세 명 이상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는 악단을 구성하죠. 그래서 밴드에는 여러 명의 무리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몰 밴드라고 적어줄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물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무리들이기 때문에 복수형이고요. 그래서 복수형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스몰 밴드가 아니라 스몰 밴즈라고 S를 적어줍니다. 하지만 쌤이 배열 먼저 그런 수일치나 시제일치는 나중에 확인 작업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완성됐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작은 무리들이 떠돌아다녔어요까지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볼게요. 1부이라고. 일형식 문형은 뭐냐면 주어 동사로만 문장이 완성되는 구문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뭐 multiply라고 해보면 새들이 날아다녀요. 끝났죠. 야, 저기 새들 날아간다. 그럼 끝났잖아요. 주어 동사만 있는데 문장이 끝났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일형식 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의 메인 성부들은 다 잡았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결론 얘기해볼까? 그럼 누가 이런 걸 영재하고 되겠어? 만약에 요까지만 문제고 작은 무리들이 돌아다닙니다 라는 영작을 단어가 주어진 채로 하라고 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거의 대부분 없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문장은 완성이 됐다. 이런 식이라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목적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커다랗게 X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자, 앞에다가도 M 표시 한번 해주고요. 뒤에도 N 표시 한번 해줄게요. 자, M은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자, 그냥 말로 들어요. 새들이 날아다녀요도 완벽한 문장이지만 새들을 도와주는 말 혹은 날아다닙니다를 도와주는 말들이 와서 문장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화장을 하면 이제 얼굴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보통 예뻐진다 표현하죠.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면 돼요. 화장을 안 하고 죽지는 않잖아요. 다만 화장을 왜 해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문장도 예뻐지려고 문장에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좀 해볼 거예요.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예쁜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어서 그냥 추리닝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이유와 똑같아요. 나 좀 봐봐, 나 예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장도 조금 더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 수식어구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수식어구는 문장의 중간에 곳곳에 박힙니다. 자, 어디서 박히는지 우리말을 보면서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식어구, 구석기 시대에는. 자, 주어진 단어에서 구석기 시대라는 말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 old stone age가
그대로면은 old, 구. 옛날이란 뜻이죠. stone, 돌석. age는 시대. 이 기자가 이제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구, old, 석, stone, 기, ag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석 시대는 old stone age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old stone age 이렇게 앞에 적습니다. 자, 왜 앞글자들을 전부 다 밑줄, 밑줄, 밑줄 치고요. 대문자로 썼느냐?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들은 고유명사가 뭐냐? 시계기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죠. 우리는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는 단 한 시대만 존재하죠. 구석기 나왔다가 신석기 나왔다가 청동기 나왔다가 다 구석기로 가진 않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통 대문자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들을 배열을 해줘요.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쓴 것뿐이에요. 자, 모르겠다. 아니, 주어졌잖아요. 올드 스톤 에이지가 주어졌을 때 다 대문자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유를 모르더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대문자로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대문자로 주어졌는데 왜 소문자를 쓰십니까 해서 감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주어진 건 이유가 있는 거므로 똑같이 써줍니다. 알겠죠? 그 이유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수식어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포스트잇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또 다른 포스트잇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너네는 이제 칸을 조금 여백을 남겨놓고 좀 밑으로 내려가서 M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M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3분 안에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식어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형용사라는 아이가 있고요. 부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pretty, bold라고 하면 bold라는 명사를 pretty라는 형용사가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물론 예쁜 새라고 하지 않아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pretty가 bold를 도와주면 좀 더 풍성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부사입니다. 부사는 좀 많습니다. 잘 적어야겠죠? 부사는 대표적으로 동사도 도와줄 수 있고요. 형용사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사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 전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몸이 많은 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아이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 그리고 명사에 밑줄 쳐주세요. 아, 명사를 도와주는 건 형용사구나.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사의 기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식어구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가 확실하게 누구를 도와주는지만 안다면 부사의 기능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알았죠? 나중에 우리가 형용사 vs 부사라는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문법 문제들이 고등부에서 굉장히 메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정확히 나오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구별할 때도 우리는 부사는 보통 따지지 않아요. 얘는 형용사의 기능이 맞네? 바로 옆에 명사 있으니까 그러면 형용사죠. 근데 그럼 아니네. 얘는 바로 옆에 있는 명사를 못 도와주네. 혹은 명사가 없거나 그럼 부사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식어가 두 개만 있다는 걸 안다면 두 개만 존재한다는 걸 안다면 굳이 부사의 여러 가지 쓰임은 몰라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영작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영작에서는 이런 단순 형용사와 단순 부사는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된다 해도 물어볼 리도 없습니다. 너네가. 틀릴 리도 없고요. 왜요? 예쁜 새라고 주어져 있는데 누가 그걸 pretty bold라고 못 적겠어요. pretty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고 bold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자, 이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아이의 이름은 구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전명구입니다. 자, 전명구의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는 쉬우면 쉬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너희가 기억할 거니까요. I go to school. 적고요. 5, 4, 3, 2, 1. 시간 좋습니다. 대답해 볼 사람. 질문도 너희가 생각해봐. 질문 뻔하지. 어떤 질문을 쌤이 던지겠어요? 이 문장에서 전명구를 찾아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치사는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o 어느 쪽으로 가다, from 어디에서 출발하다, 그렇죠? away 아니 away는 아니구나. away도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쉽게 가자. 자 이렇게 전면구는 그럼 여기서는 자 다음 질문. 그렇다면 I go to school에서 이 to school이라는 I는 형용사의 기능을 할까요? 아니면 부사의 기능을 할까요?가 다음 질문이죠.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명사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바로 옆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부사겠죠. 해볼까요? 나 갈 거야. 나 갈래. 아 어디가? 투스쿨 학교 갈 건데? 되네요. 이 투스쿨은 그래서 go라는 동사를 도와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부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왜 바로 옆에 명사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의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 수식어구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장은 완성되고 수식어구를 처리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수식어구의 거의 대부분은 뭐다? 전면구다. 그렇죠? to school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old stone age란 단어도 그냥 달랑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를 적어줘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네모 박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old stone age가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라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전치사를 적어줘야 돼요. 이때 우리말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 우리말과 1대1로 매칭돼서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아예 무의미하고요. 너희는 old stone age를 어떤 전치사를 받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적으세요. 전치사 3. 영어는 수십 개가 넘는 다양한 전치사가 있지만 보통 전치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이 전치사는 거의 대표의 역할 안에 세 가지로 국한됩니다. 영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때려 넣으세요. 알았죠? 거의 맞으니까. 첫 번째 in, 두 번째 at, 세 번째 on입니다. 됐죠? 자, 각각은 언제 쓰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on부터 적을게요. on은 접촉의 의미입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at은 지칭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칭하고 괄호로 넣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괄호를. 자, at이 시간에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at 6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계. 근데 아날로그 시계에서 6시라는 시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6시라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6시 1분 아닌가? 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물건을 지칭하면은 그걸 본 사람은 뭐가 저러는 거야? 라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칭하는 그 장소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지칭은 어떤 특징을 덩달아 가지고 있냐면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는요. 안과 밖의 경계가 인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안과 밖의 경계가 확실할 때 쓰는 경우입니다. 됐죠? 경계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역사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말은 다르지만 구석기와 신석기를 가리는 그 시간대가 거의 역사자들이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구석기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신석기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구석기 시대고 어떤 뗀석기니 뭐니로 넘어가면은 신석기 시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인에 대해서 어려운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다만 쌤 입장에서 그냥 인너 할 수는 없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 핵심 전치사가 뭔지, 각각의 의미들이 뭔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쌤으로서는.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한 것들만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 때에는 작은 무리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수식어구 두 개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식량을 찾아갈까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볼까요? 이 두 개의 동그라미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세요. 주어진 0단어, 남은 단어들 중에서 식량을 찾아 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식량을 찾아.
식량을 찾아. 자, 일단 이 아이는 되게 중요함으로 별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중요한지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일단 식량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food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찾아라는 말을 찾으면 search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됐죠? 이 단어를 여기 있는 M 자리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search. 됐죠? 그리고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브 넣어주세요. 원래 보통은 줍니다. search 오브까지 줘요. 여기서 안 줬지만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이 search of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그 밑에다 정확한 뜻을 적도록 할게요. 자, search of는 무엇 무엇을 찾다. 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때 search가 동사라는 거예요. 자, love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명사형으로. 사랑하다라는 동사형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search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search는 탐색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색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너희들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제 문제예요. 여기다 이는 어떻게 넣나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인서치업으로 보통 세트로 줘요. 자, 됐죠? in search of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제 쌤이 질문할게요. 그럼 이때 search는 찾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찾는 것의 의미를 가진 탐색이라는 의미일까요? 자, 이제 골라보세요. 자, 이렇게 쌤이 in search of라고 줬어요. 이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때 search라는 아이는 A, 탐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냐, 아니면 B,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냐 적고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골라서 A와 B 중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고른 사람 얘기해 볼래요? 자유롭게? 왜요? 땡. 다시요. 근데 시도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답은 틀리긴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잡아요. 오늘 쌤이 수식어구의 거의 대부분은 전명구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방금 전에 오브라는 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오브라는 라인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줄까요? 우리 전명구잖아요.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그 뒤에 있는 말과 하나의 덩어리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와 푸드가 짝꿍인 거예요. 그럼 서치는 누구의 짝꿍이에요? 서치는 누구와 짝꿍이에요? 그렇죠. in과 짝꿍이죠. in search를 문법용어로 뭐라 불러요? 안 적어도 돼요. 대답하세요. in search를 문법용어로 뭐라 불러요? 오늘 수업 중에 나왔죠.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in, 방향이나 위치 등이죠. in, 아니니까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전명구. of food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거는 똑같은데요. in search를 뭐라 부른다고요? 문법용어로? 전명구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search는 뭐예요? 명사인 거예요. 탐색이라는. 다시 of food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이 전명구만 해결되면 영어의 거의 반 이상이 그 포인트 안에 들어가 버려요. 문장을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 전명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이 무시기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 전명구라는 용어에 꼭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쉬운 예문 하나를 준 거예요. I go to school에 to school. 됐죠?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식량을 찾아라는 동그라미 하나를 완성했고요. 자, 이제 이곳저곳을 요 아이를 찾아줘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곳저곳을. 자, 남아있는 단어가 플레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곳 저곳을이라는 수거를 외운 사람들은 바로 쓸 수 있겠지만 그 원리를 한번 탐색해서 이곳 저곳이라는 영어를 어떻게 플레이스로 만드는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자리에도 문법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와야겠나요? place라는 명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뭐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명.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답만 해도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전치사를 적어줄 거예요. 어떤 전치사를 적어야 이곳 저곳을이라는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요. at place 또. 그런데 봐봐.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at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봐봐. at6라고 해보자. 6이라는 숫자가 막 움직이나? 이곳 저곳을은 네가 어딘가로 막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데 우리가 at6라고 했을 때 그 6이라는 숫자가 내가 6이라고 읽으려고 했더니 아니거든 하면서 막 6이라는 숫자가 막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그렇죠? 다른 거. 좀 어렵죠? 그래서 두 개의 전치사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출발을 나타내는 from 그리고 이동을 나타내는 to를 쓰면 from place to place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가 주어진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from 이 기차는 from 서울을 출발하여 to 부산, 부산을 향하는 뭐 257호 뭐 새마을호 기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는 그걸 우리는 from 서울 to 부산이라고 하죠. 다 알죠. 그런데 이곳 저곳이라는 표현은 출발점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도착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이 아닌 place, 그냥 부산이 아닌 그냥 place라는 를 넣어줘서 여기저기로 이곳 저곳을이라는 이제 수거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작업하도록 할게요. 1번 문장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시험의 요소로 들어갈 만큼 중요한 요인도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쌤이 중요하다 아니다는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정관사 더를 넣어주세요. 더는 정해져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신대께 갔다가 다시 구석기로 가진 않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대고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를 써줘요. 근데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것까지 너희들에게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주어를 보니까 우리 들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몰 밴드라고 해버리면 성선임에 따라서는 이 문제 전체를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스위치는 그만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 그걸 만약에 무시했을 경우에는 너의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골 때려요. 그래서 수일치는 그래서 목숨 걸고 사수해줘야 돼요. 수일치만큼은. 그래서 스몰 밴즈라고 적어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말을 잘 봐야 돼요. 20명에서 60명의라는 수식어구가 작은 무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이 작은 무리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제 니은 자리에 들어가느냐예요. 우리말은 무조건 앞에 들어가요. 꾸며주는 말이. 예를 들면 예쁜 아가, 예쁜이 앞에 들어가죠? 착한 아가, 역시 착한이 앞에 들어가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저 아가, 그럼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느냐는 말이 역시 앞에 들어가죠, 그죠?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보세요. 기역을 전치, 앞전자에 놓을 치자라고 하고요. 니은을 후치, 뒤후자에 놓을 치라고 합니다. 즉 영어는 길이에 따라서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도와주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질 때는 뒤에서 도와줍니다. 이 위치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20명에서 60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어로 옮겼을 때도 두 단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자리가 아닌 니은 자리에 넣어줘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런 건 문법 요소로 아예 정해져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CS에서 집어넣는다. 역시 점수가입니다. 수일체처럼 전체를 다 긁어 빵점 처리해버리진 않지만 굉장히 큰 점수를 감점당할 건 각오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20명에서 60명이라는 표현을 뒤에다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전명은 없습니다. 오늘 전명은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오죠. 모든 영작에서 전명을 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자리에 of, 요 의라는 표현이 이제 전치사 of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명에서 60명 되면은 20 to 60. 그리고 people까지 적어줘서 쓴 것들을 완성해보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people도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나중에 한 번에 다시 적어줄 거예요. 깔끔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는 wonder. 자, 일단 앞에 있는 아이가 스몰 밴즈 복수기 때문에 수일치는 괜찮아요. 복수형이니까 이제 s나 es를 붙이면 안 되죠. 3인칭 단수형 붙이는 거니까 wonders는. 그런데 해석을 보세요. 해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쌍슛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슛이 들어가면 과거고요. 아니면 다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ed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시제일치는요. 수제일치만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틀린다고 뻑 그어보지는 않아요. 알았죠? 아주 조금 점수 감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일치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감점 요소는 될 수 있다. 왜? 우리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쌤이 현관펜으로 긁으면서 읽어보고 빠진 거 있으면 채워놓고 1번 문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old stone age, 구석기 시대에는 small bands of 20 to 60 people, 20명에서 60명의 작은 무리들이 다음 wandered, 돌아다녔다. 그렇죠? 자, 이제 파란색 형광펜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식량을 찾아서 in search of food, 이곳저곳을 from place to place,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선생님, 여기 있는 아이도 M 수식어구고요. 여기 있는 아이도 수식어구인데 얘네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수식어구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죠. 잘 들어요. 자, 지금부터 쌤이 검정색 형광펜으로 긁는 이 of 20 to 60 people은 반드시 small bands 뒤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수식어구들은요. 한 단어일 때는 무조건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무조건 뒤에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위치를 무시해주고 넣어주면 말했죠? 무조건 감점 요인이 된다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형광펜은 둘 다 부사 수식어구예요. 부사 수식어구는 그 위치가 하등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뭘 먼저 쓰든 네 마음이고요. 심지어 두 개를 뭐 여기다 쓸 필요도 없어. 나는 심심한데 문장 제일 앞에다 써볼까? 마음대로 해. 뭐 어디 들어가든 별로 상관 요인도 없어. 그렇죠? 얘를 쓰든 얘를 뭐 M1을 먼저 쓰든 M2를 먼저 쓰든. 그렇죠? 아니면 얘네들을 문장 제일 뒤에 박아놓든 제일 앞에 박아놓든, 아니 문장 중간에 박아놓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위치가 완전히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요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장 영작 마무리하도록 할게요.